AI로 달궈진 미국 증시에서 AI만 관련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해도 될까? 이번 미주미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분류 및 감별 노하우를 소개함으로써 당신의 투자 항목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더불어 미국 증시를 주도할 트렌드와 성장주 투자 종목을 찾는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 카페를 참고하세요. 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하반기에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전에 이렇게 실시간 채팅창을 좀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일단 피드백부터 좀 드리자면 이 제목이나 하단 내용들 월모브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저희 이름도 월스트리트 라이브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계시던데 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나오는 모든 자막은 작가가 아니고 제가 쓰는 거고요. 이 애플 3조 시총과 물가지표 둔화가 뭐가 잘못된 건지 맞지 않나요? 금요일 시장에서는 그렇게 마감됐으니까 이게 아무리 주말 사이 이슈가 있어도 저희는 일단은 마감 상황을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은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힘차게 월요일 즐거운 한 주 시작하라는 인사,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도 하는 인사 같아서 좋고요. 하반기 대박 기원이라는 글도 봤는데 상반기에 혹여 이제 시장 대비해서 나의 수익률이 좀 언더퍼폼, 좀 안 좋았더라도 하반기에 만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계좌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잠시 후에는 제가 이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쭉 정리해 드릴 거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에는요, 저희가 처음 모시는 분이에요.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함께 하는데 미국에서의 이 산업에 있어서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관련된 산업과 또 기업들의 스토리를 확인해 봐야 할지 잠시 후에 또 투자 내용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월가의 주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님, 여돈 vs 카리나 제가 100% 완패고 이런 댓글은 큰일 납니다. 제가 카리나 직접 봤는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형 같더라고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주말에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PC 지표 발표도 있었고요. 당일에 또 저희가 아침 방송에 또 이항영 위원님과 과연 오늘 애플이 총 3조를 돌파할 것인가? 애플 주주가 아니신 분들과 애플이 그래봤자 당연한 거 아니냐. 애플은 애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게 오늘 되냐 내일 되냐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됐는데 금요일에 달성을 했죠. 이 가운데 다우지수는 0.84% 강세, S&P 500 지수는 1.23%까지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1.45%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70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렇게 상승한 이유, 일단 PC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정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하회하는 둔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우리가 항상 이제 요거를 더 많이 보죠.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올랐고 지난달 직전 달보다는 0.3% 올랐습니다. 그 전달의 수치를 보면은 4.7% 상승과 0.4% 상승, 그러니까 전년 대비 4.7%, 전월 대비 0.4였는데 요거보다 숫자가 더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예상치 비교하면 전년 대비 수치는 0.1%포인트 하락, 그리고 전월 대비 수치는 시장 예상의 부합하는 그러한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5월의 PC 가격 지수는 전월에 비해서 0.1% 올랐고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3.8% 상승을 했습니다. 숫자가 확확 떨어지고 있죠. 또 직전날에 얼마를 기록했는지 보면은 숫자를
명확하게 비교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전달 기록했었던 0.4% 상승, 그러니까 전월 대비 0.4% 상승이고 이번 달에는 전월비 0.1% 상승이었고요. 또 전년 대비 4.3% 상승해서 3.8% 상승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자리가 바뀐 거죠. 상대적으로 근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뭐 금리 관련해서 페드워치 여러분도 주말 사이에 보셨겠지만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상승할 확률이 지금 84%, 85% 가까이로 주말 사이에는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1위 3조 달러 돌파, 사상 처음으로 또 3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종가가 2.31% 오르면서 193.97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3조 510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월에도 사실 3조 달러를 장중에는 돌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감 기준으로 이렇게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이 주가 상승의 배경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 기술주에 대한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낙관적인 분위기, 뭐 AI,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 MR 헤드셋, 비전 프로에 대한 관심도 주가의 상승의 배경이 됐습니다. 올해 여러분 애플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물론 뭐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등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덩치 큰 기업이 45%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또 얼마나 올랐는지 보기 전에 근데 애플이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주가 상승에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UBS였는데요. 이 UBS에서는 스마트폰 아이폰의 부진이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 아이폰 판매가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5월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했고 판매 대수는 1,450만 대로 지난해 8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애플의 아이폰에 이번 이제 가을에 또 신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뭔가 또 숫자가 다시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주가는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맵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2.32% 올랐고요. 이 밖에 빅테크 종목들도 대부분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64%, 반도체주도 이제 마이크론만 이제 중국 사실 앞으로 업황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더 힘을 실었으면 좋겠지만 중국 쪽에 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발목 잡을 거라는 우려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연일 하락 1.9% 하락했지만 다른 종목들 엔비디아 3% 상승 423달러 선 기록이 됐고요. AMD의 주가도 2.4%, 인텔도 1.6% 올랐습니다. 자, 구글도 0.5% 올랐고요. 메타의 주가 1.94% 강세, 그리고 넷플릭스의 주가도 2.86%, 아마존의 주가도 1.92% 올랐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1.66%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주가는 연이어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다이와 증권에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408달러를 제시했었던 다이와 증권은 4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즈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카니발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하며 주가가 9% 이상 올랐고요. 또 주말 사이에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코인베이스 이야기가 나왔고 암호화폐도 주말 사이에는 3% 정도 빠진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최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신고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뒤로
비트코인 가격에도 압력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블랙락의 현물, 비트코인 현물 관련한 ETF 상장에 기대감이 쏠렸었던 관련된 기업 그리고 관련 시장 코인 시장에는 주말 사이 좀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자, 전기차 기업 가운데 중국의 전기차 기업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의 경쟁적으로 이제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G6 SUV를 공개한 이후에 주가는 10%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섹터에도 뭐 주말 사이는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도 좋았고요. 그리고 금융주, 지난주 스트레스 테스트를 무사하게 통과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살짝 혼조를 보이기는 했는데 비자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최근에 움직임 좋고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애플과의 제휴에서 개인 소비, 개인 그 금융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약의 변경이, 그러니까 이 계약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넘길 가능성에 대한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23% 강세, 골드만삭스는 0.17% 하락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0.19% 소폭 올랐고 찰스 슈왑은 1% 미만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뭐 애플 이야기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강세 이야기가 가장 주를 이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또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통해서도 투자의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막 43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처음 네, 여기는 처음입니다. 네, 어떻게 좀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희는 이제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저는 이제 대표 겸 이제 박사고요. 네. 저희 이제 그레너리 투자자문은 다른 게 아니라 글로벌 매크로 자산 배분 전략을 기반으로 네. 저희들이 이제 투자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업계 베테랑 분들이 좀 많이 모여갖고 네. 저희가 리서치를 기반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리서치 베이스가 좀 좋다 보니까 네. 요즘 이제 방송 출연이 좀 많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상태죠. 예. 네, 저희 월무부에서도 앞으로 좀 자주 네. 예, 출연해 주셔서 그런 이제 리서치 자료, 주옥 같은 자료들을 함께 좀 네, 공유해 그렇게.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의 산업 구조의 재편이 네, 그렇죠.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는 그 네. 부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사실 뭐 미국은 산업 구조를 뭐 지금 재편을 할 이유가 있나? 뭐가 중요할까에 네, 대한 그렇죠.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네.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미국은 이제 스탠다드니까 네. 뭐 산업 구조라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다 뭐 넘버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보시면은 미국이 산업을 글로벌 산업을 이제 리딩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먼저 미국이 자기들이 필요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네.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 이외의 국가들에 파급돼서 효과를 이제 보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구조거든요. 글로벌 구조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 보시면 우리가 2016년도에 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보면은 미국이 가장 먼저 4차 산업혁명과 맞는 산업구조를 만들고 나서 그때 AI라든지 아니면 뭐 빅데이터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급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뭐 유럽까지 다 퍼지면서 결국은 미국이 선도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구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구조가 사실 잘 운영이 되다가 잘 보시면 한 2020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약간 좀 미국이 단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잘 보시면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는 정보하고 기술을 갖고 있으면 된다. 최상위 포식자만 역할을 하면 된다. 그리고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이것을 다시 미국에 수입해서 소비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첫 번째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해외에서 만들다 보니까 자국으로 다시 수입을 하니까 문제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버려요. 공급망 이슈가 그렇죠. 굉장히 크게 작용을 예. 했었죠. 뭐 가장 큰 게 사실 애플의 아이폰이거든요. 네. 뭐 기술이라든지 소비는 다 미국서 하는데 폭스콘이라는 이제 중국 대만 회사에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입을 해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은 기술만 갖고 이제 제조 생산을 해외에다 맡기다 보니까 국가의 어떤 기술 안보 문제가 생겨버려요. 반도체가 사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기술은 우리가 다 갖고 만들어놨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쪽에서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도 다 거기서 나와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2022년 8월 달에 반도체 지원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를 시켜요. 이게 저는 이러한 단점을 보충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신호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반도체가 됐든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나오는 가장 큰 핵심 사업인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보건 헬스 이런 것들도 어차피 미국이 다 기술을 갖고 있지만은 다 생산 라인이라든지 제조 라인을 다 미국 내에서 구축을 해서 수십 개를 하는 거죠. 소비도 다 미국 내에서 하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자기 국가 기술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산업이 개편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파급되는 효과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뭐 2차 전지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갈등이 나올 수 있겠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핵심법이라는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파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저희들이 잘 보면은 뭐 투자를 꼭 저희들이 뭐 당장 수익이 나는 회사뿐만 아니라 네. 이런 산업구조 개편에서 나올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은 여기서 또 이제 수혜를 못 받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숏을 쳐야 되는 이러한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3프로도 테슬라 실적 알고 있을 텐데 언급 안 해서 실망이라고. 네, 네. 여러분 알고 있죠. 오늘 저희 심층 인터뷰가 2차 전지 전기차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당연히 다룰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을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자,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좀 크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관련된 산업도 중요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관련된 기업에 대한 그렇죠. 내용을 맞습니다. 네. 더 궁금해 하시거든요. 지금 보니까 오늘 테슬라 출하량도 2분기에 그럼, 83% 폭증 뭐 네, 이런 많이 얘기도 나왔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기업에 좀 관심을 대상을 좀 집중해야 사실 될까요? 뭐 기업 단까지 이제 가려면 좀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 그렇죠. 시간 많이 소요되죠. 예, 뭐 그리고 핵심적인 기업을 봐야 되니까요. 네. 일단은 제가 그걸 보기 전에 사실 미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사실 친환경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 목표예요. 그쵸. 그런데 그 핵심에는 사실 전기차와 이제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만 해도 사실 친환경 산업을 일으켜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 하나 볼게요. 표 하나 보시면 이제 죄송합니다. 표 1을 보면은 이게 국가별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나와요. 이걸 딱 보시면 차트를 이 표를 보시면은 좀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중국이 63%나 돼. 이걸 놀라시고 미국이 10%밖에 안 돼. 여기서 깜짝을 놀라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이 전기차 판매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전기차 대비 이제 완성차 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전 세계가 한 9.9%예요. 10대 중에 한 대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지금 판매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점유율이 미국 같은 경우 그러면 미국 뭐 전 세계 평균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다음 표를 한번 제가 볼까요? 네, 그림 1을 보면은 이건 완성차 대비 전기차 국가별 점유율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미국이 5.8%밖에 안 돼요. 작년에 2022년도가. 그러니까 20대 중 한 대밖에 전기차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보시면은 뭐 18%예요. 네. 유럽도 한 14%. 한국이 거의 10%가 돼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한 10대 중 한 대는 지금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거 미국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분명히 친환경 사업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산업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딱히 뭐 구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다음 표도 한번 볼까요? 이제 완성차 그룹별이 이제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물론 당연히 테슬라가 전 세계 1위예요. 네. 뭐 한 130만 대를 파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 65만 대는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작년에요. 65만 대는 중국에서 판매를 했어요. 중국 상하이 공장이에요. 뭐 그다음에 비아디, 상해차, 폭스바겐도 한 57만 대를 작년에 팔았는데 그쵸. 3분의 1 정도가 사실은 알고 보시면은 중국 상해 공장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뭐 미국 기업이 없어요. 테슬라를 그렇죠.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 안을 본다면은 뭐 중국에 있는 샤오펑이라든지 니오라든지 니오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다 들어가요. 네. 거기에다가 D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지리 자동차까지 사실 20위 안에 막 다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작년에 이제 그 다음에 테슬라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전기차를 판매한 데가 포드거든요. 포드 네. 회사거든요. 포드가 한 6만 대 정도 판매를 했는데 뭐 대부분 이제 머스탱 EV하고 아니면 이제 픽업 트럭이죠. F 시리즈가 한 6만 대 정도 팔렸고 네. 그다음에 한 GM 정도가 한 5만 대 정도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보면 테슬라 빼고는 산업 자체가 그냥 전마다시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가는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뭔가 재편을 그렇죠.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네. 가장 먼저 나온 게 친환경 자동차와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밀린다. 뭐 미국한테도 유럽에도 밀리고 한국에도 밀리고 중국에도 이러다 보면 밀리고. 중국에는 뭐 이미 밀려 있고 그러면 어디 가서 친환경 사회로 간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미국 전기차 관련해서 사실 우리는 뭐 테슬라 얘기만 보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네. 현재 다른 브랜드가 별로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일단은 관심이 없고 첫 번째가 테슬라가 너무 크니까 네. 두 번째는 이 회사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사실 이걸 좀 많이 바꿔놨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의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안 팔려요. 물어보면은 첫 번째가 일단은 비싸고 그다음에 운전이 되게 사실 장기 운전에 불편해요. 미국 워낙 넓은 동네라.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렇죠. 제한적이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전기가 네. 이 차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장기 운전하다 보면 약간 배터리에 예. 뭔가 과부하가 생길 아니면 수도 이제 있어서 몸에도 좀 이렇게 두통 호소한 분도 되게 많고 그런 게 전자파 이런 예, 게 그런 것도 영향이 예. 있군요. 그러니까 오. 뭐 한두 시간 타는 거야 괜찮은데 네. 미국 같은 거 하면 운전 한 번 하면 10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가 우리 같이 이제 한국 같이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호기심은 약간 좀 떨어져요. 네. 두 번째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들이 사실 전기차 업체로 지금 막 탈바꿈을 하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쪽에서 비즈니스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도 네. 전체 차량 판매의 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전환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워낙 생산 비용도 비싸고 설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됐는데 결국 작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나오는 게 다른 법하고 기존 법이 약간 틀리거든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전에는 그냥 다 규제였어요. 네. 안 하면 페널티 주겠다. 근데 이번 법은 그게 아니라 하면은 보조금하고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어디냐면은 생산하는 거, 유통시키는 거, 소비하는 단계.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판매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비자까지 다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 바꾸라 이거죠. 네. 그것도 1년, 2년 주는 것도 아니고 10년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10년 정도 이 정도를 받는다면은 네. 내연기관 업체들도 사실은 이제 도전해 볼 만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다음 표 한번 3을 저희가 보시면은 네. 이게 올해 4월 달 이제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11개가 나왔어요. 예, 보시면 다 미국 겁니다. 이제 뭐 작년에는 잠깐 이제 뭐 벤츠도 약간 들어갔었는데 다 빠지고 이제 다 미국 차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겁니다. 테슬라 하던 대로 해. 그리고 GM이라든지 포드, 크라이슬러, 그다음에 링컨 이런 회사들도 이제는 기존의 생산 라인을 줄이고 내연기관 줄이고 전기차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지금 GM 같은 경우에는 네. 2025년까지 이제 100만 대. 그다음에 포드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200만 대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요청하는 것에 사실 너무 부족해요. 미국 정부는 지금 2032년까지 네. 67%를 완성차 대비해서 전기차 판매 6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그래요. 그럼 이 정도라고 보면 한 900만 대에서 1000만 대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생산량이 지금 한 200만 대 정도 나오거든요. 1년에 판매량이 그 중에서 거의 1000만 대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35년까지 내연기관의 생산을 중단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가 1년에 EU가 한 1,20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 지금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림 2를 보시면은 하고 이제 표 4죠. 요것은 이제 보시면은 지금 각 회사들이 뭐 판매하겠다는 것을 다 끌어모으니까 2030년까지 한 470만 대밖에 안 돼요. 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표 4 보시면 테슬라 제한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업체 보시면은 뭐 포드 머스탱은 많이 팔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예요.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리비안 조금 나오고요. 뭐 없어요. 미국 차들이 네. 루시드 좀 나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급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 설비를 바꾸는 것까지 다 보조금을 주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죠. 네. 야,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당장은 당연히 테슬라죠. 네. 누가 봐도 테슬라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025년까지 한 2년 정도거든요. 이때까지 간다고 그랬을 경우 저희들은 가장 큰 수혜는 저는 일단 포드를 먼저 보고요. 포드는 라인업이 테슬라하고 안 겹칩니다. 네네.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브롱코라든지 아니면 저희 머스탱이라든지 F 시리즈 픽업 같은 이런 쪽에 사실 더 잘 나가는 차고 캐나다에서는 거의 1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본다면은 포드가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200만 대까지 지금 생산 늘린다는 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GM은 100만 대인데 약간 좀 지금 차량 라인업은 괜찮은데 테슬라하고 좀 겹치고요. 그다음에 소형차 이런 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세단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뭐 테슬라하고 좀 경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이제 그 다음 내연 기관 업체들이 네. 이제 앞으로 산업구조상 탈바꿈하는 쪽에서 아마 수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더 네. 재밌지 않을까. 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장기간 좀 운전을 하면 전기차가 약간 멀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거 전자파 얘기한 거 대표님의 의견이 아니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는 그냥 이게 배터리로 운영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워낙에 많은 IT 기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전자파가 발생하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 그 제가 얘기한 거지 대표님 얘기하신 거 아니고요. 우리 또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KJ킴 님이 현지자입니다. 가감속이 일반 내연기관과 차이가 좀 나서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멀미가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차분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오는 멀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자파 발생, 그건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쭉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은 그 미국에서의 전기차 관련한 산업재 변화 10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럼요. 네.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전기차 얘기하면은 2차 전지 배터리 그렇죠.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2차 전지 관련한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그럼 앞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2차 전지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기차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은 전체 부품 수가 한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핵심이 이제 배터리인데 배터리 가격이 거의 차량이 한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뭐 한 중형급 세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값만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공급이 안 되면은 전기차라는 게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다운스트림의 이제 가장 핵심은 전기차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저희도 지금 다 아시잖아요. 뭐 미국 회사 없잖아요. 아무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지금 보면 미국 내 전기차를 배터리를 그 네바다에 있는 이제 그 기가 팩토리 있거든요. 그래서 파나소닉하고 사실 파나소닉이 공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의 이제 온이 지금 미시간 공장하고 조지아 공장에 생산해서 뭐 GM 포드라든지 각각 회사에 이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지금 이게 지금 80만 대 미국에서 나오는 그러한 구조인데 앞으로 지금 1,000만 대를 가려면은 지금 곱하기 지금 한 10배를 더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구조죠. 근데 제가 이제 잠깐 한번 여기 표 4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량인데 뭐 항상 놀라세요. 뭐 중국 다 합쳐 보니까 65%예요. CATL과 BD, 그렇죠. 예, BYD, BID 그다음에 뭐 밑에도 CALB 7892, 나머지 뭐 12. 다 그냥 스완다까지 뭐 다 중국 업체예요. 그 중에서 중간에 3위와 5위가 우리나라 기업, 그렇죠. 4위가 일본 기업. 예, 맞습니다. 이 정도 나오죠. 그래서 중국이 한 65%고요. 그러네요. 한국이 한 30%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말 다 끝난 거죠. 근데 문제는 중국은 다 내수용이에요. 네.
전기차 생산 자기들이 판매량이 65%인데 거기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근데 한국은 대부분이 다 수출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배터리 산업을 구축해 주기엔 너무 용이한 거예요. 그리고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사실은 지금 이제 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전 세계 뭐 생산량 이 정도인데 한번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그림 3 정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 내 2차 전지 수급 전망을 지금 보고 있어요. 와. 예, 왼쪽에 이제 초록색 보시면은 이게 수요고 오른쪽이 이제 공급인데 2025년도 정도는 돼야 이제 공급이 조금 더 많지. 조금 더 넘어가요.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과부하가 된다고 그래서 뭐 배터리 업체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한 아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전기차 생산량을 앞에 이제 핵심으로 넣어놨는데 미국은 사실 2차 전지 배터리를 전기차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ESS라고 해서 에너지 세이브 시스템 예. 이쪽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늘리고 있죠. 네. 제미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뭐 에너지를 다 응축해서 저장해놨다 그걸 또 쓰겠다는 거니까 거기 다 2차 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뭐 공급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이제 2025년도가 넘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4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 주요 생산 공장 현황이에요. 현황인데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시간에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오는 이제 조지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2025년까지 지금 가동 예정이에요.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른 데보다 GM하고 합작이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SK오는 포드랑 지금 합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작회사로 이제 나머지 공장들이 다 운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미시간부터 시작해서 오하이오, 뭐 조지아, 애리조나까지 다 한국이 다 점령하는 거 아니냐. 장밋빛 전망이 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한국 업체한테 다 줄 거냐. 중국은 싫어요, 분명히. 중국한테 주긴 싫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갖고 있는 이제 기술 같은 게 있죠. 네. 이제 기술 같은 걸 본다면은 한국하고 좀 약간 좀 방식이 틀려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이제 쓰는 방식은 저기죠. LPF죠. 리튬 인산 철 방식이죠. 네. 그다음에 한국은 이제 NCM, LFP. 예, 그렇죠.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 사실 중국 업체들이 쓰는 방식이 가성비가 더 좋아요. 사실은요. 가격도 한 3분의 1이 더 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테슬라가 이걸 버리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포드하고 포드는 이미 이제 계약이 됐고요. 저기 CATL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도 이제 CATL하고 합작 공장을 만들겠다. 그런데 방식을 공장은 다 얘들이 운영하고 단 CATL은 기술만 주겠다. 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 지금 파라소닉도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파라소닉도 지금 네바다 공장을 일단 증설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장을 지금 오하이오 쪽하고 이제 캔사스 쪽에다가 지금 추가로 지금 캔사스하고요.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쪽에 추가적으로 2025년까지 공장 확대가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가 아마 이제 공급량이 딱 이제 수요량을 거의 맞춰주는 이런 딱 그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업체들 특히 이제 이제 이쪽 관련된 업체들이 아마 한 2025년까지는 이미 선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아마 밸류에이션 나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넘어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업체라든지 중국 업체들하고 다 경쟁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친환경 산업 자체 구축이 뭐 이미 아시다시피 아마 이제 뭐 요즘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디리스크다 중국하고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우린 디리스크다. 그러니까 함께 간다. 그렇죠. 이제 기존의 이제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는 거지. 너희들이랑 우리 헤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네. 식이죠. 뭐 벌써 블링컨 뭐 국무장관도 왔다 갔다 했고, 그렇죠. 뭐 연말에 정상회담도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미 태양광 에너지 쪽은 사실 중국 업체들이 다 와서 지금 벌써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뭐 네. 윤기 실리콘 자재라든지 통웨이 이런 회사들이 벌써 다 미국 쪽에서 허가를 받아갖고 공장 설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 쪽은 사실 한국 업체들이 너무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것을 가져가긴 했지만은 아마 저희가 또 생각하기에 독점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 2차 전지 관련한 산업 내에서는 계속해서 뭐 경쟁 구도 이렇게 미국 시장이 커지는 데에 따른 우리나라도 많이 열심히 배터리 쪽으로 진입을 해서 공장도 설립하고 하지만 중국의 기사도 영 이게 꺾이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런 거네요. 구조로 나오죠 지금. 그럼 한국 업체들은 우리가 그냥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장밋빛으로만 전망을 할 수는 없겠네요. 저는 이제 저희 쪽이죠. 저희 네. 회사는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한 2025년, 26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잡아줘도 된다. 네. 국내 업체들을.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독점에다 과점까지는 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쉽지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한 5, 6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사실 포드라든지 GM들도 자기 개별적인 공장을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중국은 이제 지리자동차 같은 뭐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이미 전기차로 이제 이렇게 생산 라인을 전환하면서 자체 회사 내에 배터리 공장을 자기들이 지금 끌고 가는 그런 입장들이에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대차도 요즘 이제 사실 힘든 게 그거잖아요. 배터리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ATL 것까지 갖다 쓸 정도로 힘들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자기 계열사 내 수직 계열화 또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조금 한 4, 5년 정도는 저희가 그래도 독점 과점까지는 갈 수 있어도 그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밸류에이션은 그 다음에 가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파라소닉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이제 중국 업체들까지도 저희들은 조금 한번 나중에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나. 커버해보는 예,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기업에서 그러면 수혜가 가장 큰 업체를 고르자면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하면 GM 포드 쪽으로 오히려 더 기울고 일단 있는 당장은 저희 테슬라 봅니다. 테슬라를 네, 1등. 1등 보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애들이 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쪽을 이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사실 적자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얘네들이. 그런데 이제 정부의 보조금 다 들어오면은 사실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이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내연기관 업체가 완전히 전기차 업체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라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2025년 정도는 저희들 봤을 때는 포드 GM 정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의 앞으로 이제 어떤 전망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이십니다. 지금 미국이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 친환경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워낙에 많이 하고 네네. 그러면서 전기차 산업도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는 가도를 밟고 있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 바이든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쵸, 보니까 네. 정권이 교체되면은 이게 뭔가 정책이 바뀌어서 산업에 있어서도 좀 제동이 걸리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문제가 많죠. 많은데 근데 요번 이제 작년에 했던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민주당하고 거기에 이제 공화당하고 사실 합의가 된 부분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을 구축하는 거 보시면은 지금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산업은 이제 미시간이라든지 인디애나, 오하이오, 뭐 켄터키, 테네시 러스트 벨트예요. 예, 공화당 텃밭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다 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세력들이 이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것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산업들은 사실은 중남부 쪽이죠. 애리조나라든지 아니면은 켄터키라든지 이런 남부 쪽이거든요. 여기도 사실 러스트벨트거든요. 여기는 이제 콘벨트라고 하죠, 저희가. 여기도 공화당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산업 구조가 개편되는 지역들이 돈들이 쏟아져 들어간 데들이 사실 러스트벨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공화당이 지금 굳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지가 아마 정권이 바뀌어도 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4월에 지금 얘기 나온 게 지금 작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제 들어가고 나서 미국에 한 85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요. 85조 원 관련된 돈들이 뭐 이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되는 것으로 이제 자금 유입이 들어왔어요. 해외에서요. FDI가 들어와 있거든요. 미국이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전 세계 FDA 점유율이 미국이 1등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라는 거죠, 지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금 보신 뭐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 산업들에 대한 아마 적극적인 그 구조 개편을 아마 정부가 유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얘기는 저희가 한 25분, 30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럼요. 얘기 네,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좀 네. 약간 러프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시간 되시면 또
한번 좀 나오셔서 뭐 다른 전기차 산업도 이야기, 이제 저희가 많이 봐야 되는 거기 다양한 때문에. 산업에 대한 또 네네, 인사이트를 맞습니다. 네.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그린어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로 달궈진 미국 증시에서 AI만 관련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해도 될까? 이번 미주미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분류 및 감별 노하우를 소개함으로써 당신의 투자 항목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더불어 미국 증시를 주도할 트렌드와 성장주 투자 종목을 찾는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 카페를 참고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제 얼굴이 엄청 시커멓게 나오네요. 아, 제가 좀 타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화이트 좀 올려주세요, PD님. 뽀얗게 마치 화장을 안 해도 화장을 한 것처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 궁금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한입니다. 다들 기다리시는 내용이 제가 이제 네, 네. 시황에서 네. 테슬라를 안 다루다 보니까 우리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왜 테슬라 얘기 안 하냐 실망이다. 근데 저는 다음 신청 인터뷰가 전기차 얘기를 내내 할 거라 해서 살짝 빼놨었거든요. 아, 테슬라 최고 회사죠. 그거 좀 채워주세요. 내용 좀. 제가 그 기술적인 건 모르더라도 네네. 제가 대한민국에서 일론 머스크를 제일 예전부터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분석하시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건 하기 전에 그래도 저희 그 분위기 좋으니까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16,000명 돌파 이벤트를 하고 했는데 15,000명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갖고 저희가 그 천재 안동우 이사의 토픽 5종목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여기 저희 네이버 카페 오셔서 네. 보실 수 있다는 거 화면 좀 보여주셔야 되겠는데요. 그거 좀 올려놨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 딴 데 가면 안 보이고요. 네이버 카페에서만 보인다는 거 확인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이제 본론 들어가죠. 화끈했던 상반기 나스닥 100은 39.6%. 왜요? 저는 여기 탑승한 적이 없는데. 예. 나스닥 100에 탑승하신 분 많죠. 거기다가 3배 빨리 달리게 그쵸, 하는 분도 그쵸. 있고 예. 3배 떨어지기를 원하는 분도 그쵸. 있습니다. 여하튼 100% 나스닥 100은 39.6%로 사상 상장한 이래 제일 많이 올랐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피날레는 애플과 엔비디아였는데요. 보시면 뭐 물가 넘어가고 테슬라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항상 테슬라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드렸는데 네. 이렇게 저희가 뭔가 이 시각을 테슬라의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오해를 저요?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희 이제 월모부도 그렇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 테슬라를 주가랑 상관없이 일론 머스크를 나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렇죠. 예, 저는 일론 머스크 저는 눈이 나빠서 책을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 자서전이 있는데요. 네. 다는 못 보고 제가 4분의 3까지 봤죠. 그분이 직접 쓰신 네, 그 자서전이라고 있죠. 자서전. 그러니까 이 직접 썼나 보다. 책 엄청 두꺼운 책 있잖아요. 근데 대단한 분인 건 분명하죠. 네. 또 왜 부정적으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네. 이번에 그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발표하는 생산과 인도데스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생각보다 조금 더 나왔죠. 왜냐하면 45만 4천 대, 45만 4천 대, 5천 대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요. 46만 6,140대가 이번에 인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딜리버리 같은 게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발표한 것이 결국 이번에 19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한다는 거 다시 한번 재확인 정도 됐겠는데 이거 숫자 보면 약간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7년 이후에 요 전체로 토탈이 연간입니다. 연간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나눈 거 있죠. 나눈 게 이제 분기당 인도 대수인데요. 이게 작년을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의 총 인도 대수인데요. 이번에는 2분기밖에 상반기가 안 됐잖아요. 이미 그래프를 거의 네. 채우려고 하네요. 네. 물론 이제 베를린이라든가 텍사스 이런 것들이 생산이 좀 원활화되면서 네. 되면서 더 올라간 거 있죠. 네. 그래서 올해 목표가 170, 180만 대 정도 되잖아요. 충분히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 있죠. 네. 여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만 인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자체는 분명히 부인할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 자체는 지난 주말에 또 한 1.99%, 1.7% 정도 올라가면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요 직전 고점에 다시 바짝 다가선 채 마감된 것이 지난 주말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뭐 엔비디아 마찬가지겠지만 그 주식만 하는 분들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도앵커나 우리가 저희가 다루지 않지만 이걸 갖고 뭐 커브콜하는 것도 수많은 파생된 상품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꽤 하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 그냥 너무 하루하루의 주가 흐름에 민감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3개월 전에 발표한 날은 주가 좀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더 뻗기를 원했었는데 네. 그걸 못했다는 건데 뭐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참고적으로 오늘 밤은 거래가 이제 반장밖에 안 그쵸, 열리고 1시까지만 합니다.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요거 제가 뭐 얘기하면 또 약간 힌트 준다고 그러실 것 같아서 공개하시죠. 뭐요? 드디어 3조 달러? 예, 드디어 3조 달러. 뭐 그거 뭐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애플이 2.3% 올라가서 저는 이제 7월에 찍을 줄 알았는데 여돈앵커의 바람대로 6월달에 찍었어요. 그렇죠. 역시 여돈앵커가 대박입니다.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2.31%가 올라가면서 여하튼 사상 최고 뭐 당연한 거가 되겠고요. 네.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고 마감됐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아니죠. 왜냐하면 돌파했던 기록이 있는데 마감을 못 해갖고 공식 기록이 안 됐었는데요. 2022년 1월 3일 날 찍고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종가 기준. 종가 기준을 돌파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보시면 이제 2011년 이후입니다. 이건 안만대가 잘못됐는데 2011년의 장기적인 그래프죠. 월봉으로 그린 거거든요. 월봉 쭉 올라가는 거. 근데 2020년 이건 2011년부터 쭉 올라가는 근데 거예요. 제가 이제 보는 거는 2020년 저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네. 여기 때요. 워런 버핏이 엄청 많이 샀다 그 뉴스가 많이 나왔던 시기가 저 때인가요? 그렇죠. 오랜부터 꾸준히 갖고 있었던 그리고 거죠. 최근에도 저 양봉이 매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연속. 대단합니다. 네, 맞죠. 네. 네, 2020년 8월만 보면 네. 일봉으로 보는 건데요. 일봉으로부터 쭉 올라가죠. 네. 아름답다고 할 수밖에 없죠. 대단합니다. 3조 달러의 발자취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8월 1일 날 1트릴리언 1조 달러가 됐고요. 네.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날 2조 달러가 됐었고요. 이때가 딱 봅니다. 2020년 1월 3일 날 돌파를 했었으나 종가에 미치지 못했고 내려갔었고요. 그게 또 작년에도 한 번 또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또 안 됐었고요. 또 안 됐고 쭉 올라서 오늘 드디어 3조 달러. 네. 어떻게 애플 히스토리 한번 이야기 간단히 한번 볼까요? 건가요? 오른쪽이 그 이분이잖아요. 스티브 잡스인데요. 네. 너무 첫 좋네요. 번째 애플 컴퓨터는 여기 애플 1인데요. 딱 요 기판입니다. 요 기판. 창업은 1976년에 했고요. 76년 했고. 1980년에 IPO를 했습니다. 네. IPO였고 애플 3가 그때 나왔습니다. 애플 2, 애플 3가 나왔을 때. 그때 가격이 주당 22달러. 그 당시 가격으로. 네. 지금은 몇 번에 걸쳐서 주식 분할을 했잖아요. 주식 분할을 해갖고 지금 가격으로 보면 얼마냐면 0.12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4번 정도 5번 주식 분할했기 때문에 그걸 나눠야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그건 알았고요. 이건 재미삼아서 월요일 아침에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최초의 투자자 중 한 명이 누구라고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최초의 투자자 중 한 명? 이건 뭐 뉴스라고 생각하시 아니고 그냥 약간 최초의 투자자는 76년에 이제 창업했고 그 전부터 돈을 모았잖아요. 75년에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74년, 75년에. 누구예요? 그래서 감사 레터를 받은 사람 있죠. 누구죠?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겁니다. 이 레터를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75년 딱 써 있고요.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 영화 모르세요? 알아요. 그때 기억 안 나세요? 포레스트 검프에서 탐 행크스가 마지막에 회고를 네. 하면서 네.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봤지만 기억이 나지. 과일나무에 투자해갖고 네, 그 대사, 생각납니다. 그때 이거죠. 실제예요? 그걸 이제 회고하는 건데요. 제가 뉴스 그거 받은 겁니다. 네. 그때가 75년에 제가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투자해갖고 우리가 너희들 덕분에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CFO가 그 영화에 나온 이게 뉴스 그 감사 편지입니다. 감사 편지. 그렇군요. 아유. 네.
재미로 여러분. 예, 진짜. 그래서 그 당시가 재미나는 게 뭐냐면 그 당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 자체는 1994년에 개봉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그때 가서 봤던 기억이 네. 납니다. 근데 이 영화의 스토리는 80년대 초 중반이에요. 이 흐름 자체 배경이 되는 거는. 근데 75년이었고 80년에 상영했고 이분의 그때 스토리가 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여기 유튜브를 뭐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장면이 있었다? 네, 자기가 봐갖고 자기가 그 다음에 어머니를 위해서 뭘 해주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교회 얼마만큼 기부하고 병원도 짓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미. 네. 근데 그때 가격을 1994년 당시를 보면 그 당시가 0.12%였어요. 시가총액에서. 네. 지금은 지난 주말에 8.12% 올라갔고 이때 주가가 그 영화 보고 이후에요. 영화 개봉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했다면 650배, 650배. 94년. 예. 650배입니다. 1달러가 650달러가 됐죠. 4학년 때 저 종목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가 아니라 뭐 지난달에 샀어도 되죠. 그쵸. 네. 예. 그 다음 분은 대단합니다. 얘기하는 거가 이런 거죠. 많이 올랐는데 팔아야 할까요? 좀 조정을 받으면 살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애플의 항상 1월부터 12월까지 흐름이었고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7월이 가장 좋았다. 7월. 그리고 7월은 S&P 500 대비 항상 이겼더라. 이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주당 이익입니다. 주당 이익이 지금까지의 주당 이익과 주가 흐름이었는데 지금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 내년부터 다시 많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뭐 약간 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주가를 보지 마시고 이익의 이런 전망치. 저희는 굳이 이걸 보여드렸지만 잭스란 사이트를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HTS 이런 데서 되는 게 꽤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주당 이익뿐만 아니라 미래 주당 이익까지 보여주는 거가 우리나라 몇몇 증권사에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찾아보는지 등 저희가 토요일 날 주말 라이브에 해놨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많은 분들이 그럼 낙수 효과를 얘기하시잖아요. 애플발 다른 어떤 기업이 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지난 주말에 뉴스, 금요일 날 뉴스 한번 보시겠다. 대한민국의 뉴스. 제가 그 하도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LG노텔 뭐 이런 기업 아, 얘기하나요? 그건 얘기하기 싫고 아이폰 15 수요 확대 전망, 국내 부품 공급 업체 낙수 효과 기대라고 했는데요. 네. 결론 뭐냐면 이런 뉴스는 다 패스하라, 패스. 이건 제가 보기엔 다 패스하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뭔가 있을 텐데. 그건 관심도 없고요. No comment. 예, 최근 5년 동안에 애플, 브로드컴, 퀄컴, 타이어, TSMC의 주가 흐름입니다. 300%, 240%. 브로드컴 최근에 또 많이 올랐어요. 애플에 손잡아줘 갖고 퀄컴 100%. 대표적인 이게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SM 170%. 국내 거 보겠습니다. 애플 300%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 60%. 삼성전기도 얘기면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2.6%. LG노텍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요. 98%. LG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12%. 씁쓸하네요. 관심도 굳이 마시고 애플이 좋으면 애플을 사는 거고 그쵸. 애플이 싫으면 애플 안 사면 되는 거고 굳이 하려 그러면 애플이 아니면 딴 거 사지 마시고 애플이 포함된 ETF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할지 네. 약간 부정적 얘기도 있어요.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한 3명 정도가 최근에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요. 많이 올랐고 뭐 부담스럽다 얘기하고 있으면 웨드부시의 데나이비스는 2025년까지 4조 달러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두세 명은 투자 의견 내렸습니다. 여기요. 내린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미국 주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도 4.6%가 지난 주말에 올랐죠. TTM 최근 11일까지의 PER은 220배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40배고요. 이게 연초에 70배까지 갔습니다. 연초에. 그것은 뭐냐면 주가는 200%가 올랐지만 멀티플은 오히려 낮아진 아주 특이한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2분기 최고의 주식은 이제 카니발이었죠. 카니발 요즘에 네. 얘기 많이 나죠. 엔비디아는 50%. 그렇지만 카니발은 80%.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런데요. 2분기만 보면은요. 여하튼 수요 회복이 되겠고요. 그 크루즈를 가기 위해서 미리 선수금 내놓는 사람들 규모가 있잖아요. 그게 사상 최대라고 하면 되죠. 네, 갈지 안 갈지 모르겠죠. 하셨어요? 위원님도 크루즈 여행 12월에 가려고요. 네, 이어가지 않았죠. 네. 네. 그래서 2023년의 주요 여행주의 흐름만 보시면 딱 이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타 등재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나이키? 뭐 트랜스타임이요? 이게 무슨 주식인지 아시겠어요? 뭐 트랜스타임이겠죠. 네.
아니 트랜스 타임은 제가 자꾸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떨어지면 안 보여드린다는데 제가 떨어진 날까지 보여드리면 네. 언젠가 떨어지겠죠. 최근에도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참 신기합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면 그다음부터 그쵸. 바로 닦고 조이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기한 트랜스 타임, 신기한 건 아니죠. 합리적인 거죠. 그만큼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트랜스 타임 소식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하반기 첫 방송 함께했습니다. 오늘 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장 현지 시각 기준으로 오후 1시에 마감이 되고요. 내일은 또 휴장이라는 거 여러분께 미리 한번 공지 드립니다. 그래도 저희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어김없이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